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대표님께 네. 이 질문을 좀 했을 것 같아요. 네. 현재 사이클이 이제 최소 막 뭐 몇 년 더 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벌써부터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예.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를 예상을 하고 좀 있으세요? 그런 얘기가 의미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맞아요. 예. 맨날 많이 올랐어. 너무 가파르게 올랐어. 그래서 조금 좀 과열인데 하게 되면은 어디 과열 같은 소리 훅 잡아 끌어올리고 그러다 보니까 당장 하루 이틀도 모르겠는데 뭐 길게 봤을 때 얼마 가겠느냐 그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갔을 때 내가 맞췄다. 거기서 가가지고 쭉 빠졌다.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장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냥 지금은 지수가 뭐 보통 보면 이제 또 자고 일어나게 되면은 글로벌 IB들도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뭐 한국에 대해서 최근까지 나온 게 노무라 증권이죠. 최근에 나온 게 그렇죠. 예, 8천 간다고 그랬던가요? 최대 맥시멈. 네. 그러면 아직도 한 50, 지수가 50% 더 가겠네요. 네. 예, 최소 50% 더 가고 게다가 이게 또 속도도 한 달이면 가요. 잘못하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유 지수가 얼마 갈 거니까 나도 계좌도 거기까지 가고 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가장 중요한 건 시장이 끌고 가면서 나오는 변화가 일단 지수가 끌고 간다라고 하게 네.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겠죠. 그러니까 뭐 이 두 기업이 뭐 거의 다 하고 있죠. 그게 다 하고 있죠. 점점 더 네. 이렇게 되면은 시장의 집중도가 높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또 지금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정도 흐름을 빼고 네. 나머지만 본다 그러면 나머지가 어제 JP모건에서 나온 리포트 보게 되면 4,300이랍니다. 아, 나머지 두 업종들은? 기업을 제외하고 네. 지수를 보면 네. 그러면 벌써 차이가 20% 이상, 25% 이상 차이가 나는 거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일단은 그러면 중심인 거 그냥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러면 얼마까지 가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겠죠. 얼마까지 가요? 네. 지금 사도 돼요? 네. 둘 중에 뭐가 좋아요? 이게 아마 가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고 아마 대표님도 지난주에 설 연휴 보내고 오시면서 가장 많이 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는 얘기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럴 때마다 그래도 전문가로서 우리 본부장님도 예, 그 얘기 들으면 마음이 탁 막히지 않으세요? 맞아요. 네. 일단 또 거기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갖고 계셨어요. 한때 나는 주주였다라고 하다가 지금 올라가면서 좀 많이 온 것 같은데 좀 줄이거나 정리했더니 이게 14만 원, 15만 원대가 많더라고요. 또 계속 그랬었어요. 네. 예. 팔고 나니 계속 오르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그런 과정 쪽에서 저도 한 10% 정도는 한 14만 원대 한번 줄인 것 같아요. 줄여놓고 다른 쪽으로 갔죠. 근데 다른 쪽으로 갔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지만 네. 그나마 시장이 강세여서 다행이었지만 네.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처음에는 아마 제가 8.15 모니터를 매일 나왔을 때 예, 그 벌써 옛날이네요. 1년 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같은 경우는 아마 그때는 아마 지금은 잊혀진 분이라고 이성웅 이사라고 계셨어요. 우리 이사라고. 맞아요. 예. 네, 맞아요. 그분하고 하이닉스 벌써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20만 원대 아닌가요? 요때였었어요. 요때. 그러니까 20만 원대 한번 찍고 네. 그 다음에 그 미쳐서 한 15만 원대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저희가 둘이서 그냥 반도체는 함부로 파는 거 아니다. 그리고 네. 치고받고 아직도 여기 선이 그려져 있네요. 여기가. 그때 예. 네. 그때 3년 전에 했던 선들이 그대로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서 왔다 갔다 하다가 함부로 파는 거 아니다. 라고 해서 최소 30만 원 간다. 라고 했는데 그거마저도 지금 저 밑이 돼버렸네요. 그런 쪽에서 돌파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과거 얘기는 과거 얘기고 네, 그런 쪽에서 그냥 한번 사이클을 타면 무서운 게 반도체다. 라는 쪽인데 이 사이클이 안 끝날 것 같은 분위기가 연장될 것 같은 분위기가 나오다 보니까 더 그런 모습들이죠. 그러면 보게 되면 일단 그래도 시총 1위니까 삼성전자 봐야죠. 네. 그러면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가열한 거를 어떤 의문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걸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뭐 실적이 지금 FM 가이드 상에서 나온 예상 수치입니다. 보게 되면은 지금 올해 170조, 내년 190조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많이 지금 글로벌 IB들 것은 아니야. 더 나와. 더 높게. 더 높게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간에는 뭐 애플보다도 더 잘 나올 수 있겠다는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내년에 190조만 나온다고 요거만 200조만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글로벌 1위입니다. 네, 무슨 엔비디아 뭐 안 부럽습니다. 그런 게 우리는 삼성전자 보유국 이게 내년에 벌어질 일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내년까지 안 가고 올해만 보겠습니다. 170조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170조 영업이익을 보이는데 시총이 그러면 적어도 1,500조, 1,700조는 가도 뭐 큰 무리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시총이 오늘 20만 전자를 딱 찍은 네, 찍었습니다. 어휴, 그냥 감명 깊네요. 네. 오늘 보니까 그거 돌아다니더라고요. 한국은행 지표에 네, 이재용 회장님 딱 들어가 있고 20만 원. 맞아.
또 최태원 회장님 얼굴에 또 그렇죠. 100만 원짜리 딱 돌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총이 1142조예요. 그럼 이걸 보고 올해 나올 실적 정도까지 반영이 어차피 FN 가이드는 보수적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1,500조, 1,700조 가도 누가 모를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 10% 15%더 오를 수 있다. 그렇죠. 근데 네, 그럼 이게 나온 거죠. 끝이겠느냐? 근데 보통 사이클이 지금 얘기는 2027년, 28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왜냐면 공급이 제대로 아직까지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200조라고 볼게요. 그러면 아직도 1,100조다 보니까 2,000조 갈 수도 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이라도 20만 원대가 그렇게 비싸지는 않을 수 있다는 게 하나의 속도는 그렇죠. 빠르게 올라왔긴 하지만 그러면 그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봐도 되지 않나. 그런 쪽에서 실적 아직 반영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EPS 상승만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EPS 상승 플러스 알파.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니까 물론 반도체다 보니까 PR을 10배 준다. 이거는 뭐 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항상 지금 과거 수치를 보게 되면 PR 줬을 때 뭐 8배 정도까지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약간 20% 감익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금 분위기가 최소한 1,500조, 1,400조 가기에는 더 열어줄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닐까 싶은데 그거는 이번에 뚜껑을 열고 보게 되면 더 잘 나왔어요, 실적이. 이번에 2월달 20일까지 수출 데이터 본다고 하더라도 디램 낸도 맞아요. 폭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최소 1,500조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부터 적어도 한 20% 최소 20% 30% 더 갈 수 있는 흐름들이다라는 쪽들은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사이에 업사이드가 더 되는 것도 보셔야겠죠. 두 번째 하이닉스입니다. 왜 섭섭하게 하이닉스 얘기 안 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턴은 먼저 하이닉스가 먼저 했고요. 네. 그런 쪽에서 올해 나오는 거 보게 되면은 그 예상 실적이 140조, 내년이 160조 정도 됩니다. 물론 또 혹자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는 마찬가지로 내년 가게 됐었을 때 상승률이 꺾인다. 안쪽에서 뭐 고점이 올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수치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140조가 나오는 입장 쪽에서 지금 시총이 하이닉스가 670조. 그러면 훨씬 더 2배 정도 더 열려 있는 거죠. 업사이드가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글로벌 IB들의 동향들을 쭉 보게 되면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는 하이닉스가 높다. 그래서 탑픽을 저희는 그래도 삼성전자를 많이 꼽는데 하이닉스를 꼽는 쪽들이 한 7, 80%가 더 많습니다. 그쪽들이. 그래서 실적 대비해서는 하이닉스가 훨씬 싸구나. 한쪽을 염두를 하셔야겠죠. 이것만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거의 삼성전자랑 비슷한 수치까지 되는데 왜 시총은 절반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그게 반영될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서 두 가지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첫 번째 이제 그런 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일단 실적 대비해서 나올 수 있는 게 파운드리가 아직 어떻게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이걸 밸류를 더 줄 수 있다는 것들이죠. 네. 최근 들어서 공장 가동률 80%까지 올라갑니다. 어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는 뉴스다 보니까 근데 또 이제 다양한 IR 활동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다 보니까 아직 그거는 실적을 통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되면은 파운드리로 80%까지 나오는데 어이구 이 정도까지 나와? 그러면 괜찮겠네 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가셔야 된다 그러면 요 밸류가 제대로 주어졌느냐 계속 적점만 보고 있어요. 한 해 5, 6조 정도까지. 지금 대표님이 보시기엔 삼성전자는 네. 파운드리는 논외고 그렇죠. 기존에 이제 디램과 혹은 낸드 네. 여기에 HBM 기준으로만 현재 보시는 거고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상황들이죠. 여기에 이제 파운드리까지 얹으면 네. 이제 더 상방을 열어놓고 봐도 무방하다. 그게 플러스 알파의 기준이겠죠. 근데 이게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파운드리가 지금까지는 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마이너스 요인이었죠. 근데 이게 흑자로 전환하기 시작하게 되면 플러스 요인 밸류 땡겨기가 딱 좋겠죠.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줄 필요가 있을 실적들이 올해 반영되느냐.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파운드리 쪽으로는 삼성 우리 수주 받았다. 어느 네. 쪽으로 지금 최근까지 나온 거 보게 되면 테슬라부터 네. 마지막에 바이트댄스 이것까지 수주 받았다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게 계속 늘어나면서 당연히 그러면 수율 잡고 가동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실적이 돌아가겠죠. 거기에 TSMC도 뭐 병목 현상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죠. 우리 예. 또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그렇게 가는 게 일단 맞겠다. 그러면 플러스 알파는 아마 또 그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하나 이제 그 실적만 가지고 파운드리 없으니까 그냥 당연히 그래서 저평가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이닉스의 또 하나의 비밀 병기는 네. 그러니까 한 해 140조 150조씩 법니다. 2년 들어가게 되면 300조 벌어요. 그러면 그게 쌓여서 현금 흐름들이 확 좋아지겠죠. 그럼 투자를 하든가 아마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투자를 더 늘리든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또는 주주 가치, 주주 환원 이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지금 갖고 있는 자사주는 소각한다고 했습니다. 또 추가로 매입해서 이게 어디로 가냐면 ADR 이쪽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우리 회사에서 관심 많다 그런 쪽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만약에 조만간 하이닉스가 자사주 매입한다 그러면 ADR 상승하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으로 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이게 이제 현금으로 본격적으로 돌아가서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1, 2분기 정도 이제 실적이 아까 보신 것처럼 막 30조씩 네. 영업이익이 분기당 찍히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게 합쳐져서 돌아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돈 벌고 있구나. 쌓여 있네. 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이런 쪽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물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저는 또 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그 플러스 알파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하이닉스는 이런 또 주주환원 쪽에서 나오는 ADR 이런 쪽까지 보게 된다 그러면 밸류를 더 줄 수 있는 요인들은 상당히 많다. 왜냐면 돈 벌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네. 현재 EPS 기준으로 보더라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는데 네, 여기에 삼성전자는 참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려면 네. 파운드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있었던 것 같았어요. 분사 얘기도 나왔었죠. 네, 그죠. 예. 근데 일단은 파운드리 쪽에서 뭔가 가동률도 올라가고 있고 네. 여기서 실적의 개선세가 확인이 되면 지금보다 더 올라가도 무방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파가 붙는 네. 그런 요인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제 분기별로 돈을 많이 버니까 네. 이걸 가지고 주주환원 네, 혹은 ADR에 대한 부분들이 또 알파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매출 숫자로는 네. SK하이닉스가 아직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가 훨씬 많이 남아있다. 그렇게 봐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의 가장 큰 근데 궁금함은 네, 오늘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에서 이런 자료들이 좀 돌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삼성전자의 주주, 네. 뭐 블랙록 5%, 뭐 외국인 지분 몇 프로. 네. 근데 또 개인 투자자분들의 지분이 많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의 또 비중이 적어요. 생각보다 적죠. 네. 예. 한때는 저희가 1000만 주주 막 얘기하면서 예. 동학개미 운동의 주인공이었는데. 그렇죠. 그때 인도 열차 거기에 다 붙어 있는 우리 네. 그 얘기 나오면서 구만전자 언제 와요? 언제 그 맞아요. 했던 거를 3년 동안 하다가 구만전자에서 내리고 났더니 완전히 그냥 쾌속열차로 그냥 맞아요. 확 급행열차가 KTX 가, 돼버렸죠. 예, 달려버리기 많았죠. 근데 그런 쪽에서 일단 하나씩 둘씩 이제 떨어져 나가는 과정들로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이제 사이클들을 조금 좀 이해하시게 되면 적어도 약간 시장이 많이 오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팔면 안 되죠. 차라리 다른 거를 좀 정리를 해서 약간 현금을 갖췄다가 그러면 중심은 이쪽이 맞는데 그러면 이게 조정받을 때 그걸 사야 되는데 조정이 제대로 안 올라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냥 한 사이 그냥 올라온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를 본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는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자리들이 단기적으로 뭐 여기까지 꽉 붙어서 이렇게 붙어갖고 온다라고 하게 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로 여력들이 더 있는 상태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처럼 횡보하거나 네. 아니면 약간 눌림목 정도의 조정. 그러니까 작년 한 10월, 11월, 10월, 11월 그 정도의 조정? 그렇죠. 그것도 지금 안 올 분위기예요. 지금 잘못하게 되면. 워낙 이제 다 이 정도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고 그나마 좀 기대를 한다고 하게 되면 저희 엔비디아 실적. 네. 이번 주죠. 이번 주죠. 그걸 네. 통해서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약간 좀 흔들리게 되면은 거기서 혹시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엔비디아가 지금 흐름을 봐도 지금 거의 박스권이에요. 그죠? 네.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인데 이 상태에서 아무리 지금 미국 시장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AI 하드웨어 쪽에서 그래도 강자인 엔비디아 실적이 지금 회사 측이 지난 분기에서 얘기했던 가이던스와 그리고 지금 추정하는 가이던스가 좀 차이가 납니다. 570억 달러, 600억 달러 좀 넘게.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 쪽에서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분위기 바뀔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블랙을 할 일이 많다. 또 이제 베라 루빈 시리즈 앞으로 더 빨리 땡기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쪽이 호재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반응에 따라서 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한 190달러대에서 200달러 열고 올라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분위기 또 바뀔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이 상황 쪽에서 혹시나 엔비디아가 미국 시장이 원래 그러니까 그냥 그럴 것 같아 라고 해서 약간 좀 경계하는 입장으로 본다 라고 하게 되면 그 기회가 될 수는 있겠지만 하락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밀린다 그러면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냥 달려버린다 그러면 또 놓치는 꼴이 돼요.